자신의 책임이 관련돼 있는 문제에는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입장을 내놨습니다. 거듭된 총리 후보 낙마의 책임을 신상털기식 여론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당의 얼굴로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 카메라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더군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와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해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총리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로 인사파동이 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이라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야당과 언론의 검증을 신상털기와 여론재판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도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 있어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이 없는지를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각종 현안, 특히 대통령 책임이 결부된 사안에는 입장을 밝혀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전례에 비춰볼 때 정 총리 유임권에 대한 입장 표명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보수 신문들까지 입장 표명을 요구한 데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남 이야기하듯 국민과 제도만을 탓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무총리감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무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대통령의 안목이 문제라며 왜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찾아다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건국 이래 최대 인사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책임감은커녕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며 정 총리 유임만큼이나 충격적인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죠. 여야 원내대표 회동. 오늘 회동에서도 인사청문회 문제가 거론됐더군요. 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수술론을 따르려는 발언을 하자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인사청문 제도는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보편적인 제도가 아니라며 국회가 청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시끄럽게 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만든 인사검증 질문지 200개 조항만 기본적으로 체크했어도 국회에서 신상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어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죠. 오늘 다른 후보자들 일정도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있을 장관급 인사청문회 8건 중 7건의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달 7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정성근 문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3일 소관상임위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관 후보자 8명에 앞서 별도로 지명된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채택됐습니다. 어제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한민구 후보자는 군 내부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느냐는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되자 그렇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을 뿐 조사해본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네, 앞으로 있을 청문회 가운데 역시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겠나 싶어요. 가장 큰 논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서는 이미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을 비롯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문 표절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민주연합위원회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의 승진심사 논문 가운데 유일하게 표절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원 선발과 임용에 관한 고찰이란 논문도 다른 사람의 논문을 3편 이상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제자는 김 후보자의 신문 칼럼과 특강 원고까지도 제자들이 대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혁신을 하겠다면서 새누리를 바꾸는 특별위원회, 일명 새바위를 출범시켰더군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박근혜 마케팅을 하기 곤란해지자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혁신 이벤트를 내놨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오늘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일명 새바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히고 새바위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에게 당의 혁신 과제를 제시하고 후보들을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새바위의 위원장이 되는 한편 침대는 과학이란 카피로 유명한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조동원 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 새누리당을 출범시키고 지난 6월 지방선거 때도 읍소 전략을 세워 선거 패배를 막은 핵심 인물로 이번 새바위 출범에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유기용 민주연합 대변인은 자칫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의 당 혁신 작업을 하는 것 아닌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이번 혁신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조혜진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혁신의 쇄신이 또는 비대위가 그 어려운 선거 국면을 극복하고 선전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긴 했지만은 선거 이후에는 그 활동이 유야무야 됨으로써 일상적인 쇄신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벤트성, 선거를 염두에 둔 이벤트성, 또 기획성, 그런 관성적인 혁신 작업을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만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인정받고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혁신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선 출발을 저울질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결국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730 재보궐선거와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 대표 선거에 모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선 잠룡으로서 김 지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은 수도권에 출마하는 정치적 위험을 피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동작을 재보선해 김 지사를 전략 공천해 수도권 참패를 막으려던 새누리당 수뇌부로서는 중요한 카드 하나를 잃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